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전남 연안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특히 전남이 문제입니다.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해안에 쌓이고 연안을 떠다니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일요 포커스 토론을 통해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을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시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신우철 완도군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해양 쓰레기 발생과 처리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께서 지금 현재의 해양 쓰레기 발생과 처리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그 국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의 통계를 보니까 약 한 15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남에서 발생하는 양이 약 한 2만 톤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그 발표의 기준에서 결과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 발표에서는 육상에서 그 해상 쓰레기가 기인하는 게 40%라고 그랬는데 전남 발표에서는 2%라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이런 매뉴얼들이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해양 쓰레기의 발생을 추정하는 거나 처리하는 과정이나 또 이런 매뉴얼을 그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또 정부 내의 부처는 부처간대로 신뢰 형성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아직 난제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서로 다르니 이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부의 송명덕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저희가 방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서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사실 전남도 통계 부분하고 저희 통계가 좀 다르다는 거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근데 아마 시기별 또 이제 그 표본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좀 전남도하고 협조를 해서 그거는 조금 좀 용역 과정을 통해서 한번 좀 그 표준화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뭐 참고로 저희들이 뭐 통계하는 방법들은 사실 여러 군데 또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라서 일부 지역하고는 좀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좀 그거는 한번 전남도 쪽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좀 조정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진짜 우리 생태계 파괴라든지 또 조업 손실 부분들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저희들도 그런 문제 심각성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 좀 발생 원인 또 수거 또 처리 단계별로 그런 좀 효과적인 그런 해양 쓰레기 좀 저감 대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신우철 완도군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일선 지자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해양 쓰레기 문제, 특히 이제 완도도 이제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완도군이 2015년 5월 1일에 대한민국의 청정바다의 수도는 완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선포하게 된 배경은 우리 완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고 네. 또 가장 다양한 바다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해낸 곳이 완도다. 그래서 이제 청정바다 수도를 선포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태풍이나 강우로 인해서 유입된 그런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원인자 불명의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우리 완도가 265개나 되는 섬이 있고 이게 리아스식 해안으로 돼 있어서 예. 완도에 쓰레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또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쓰레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자구 노력을 해 가서 이걸 전담하는 수거팀을 구성을 해서 감염기를 운영하고 하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만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국가 차원에서 또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를 해양 쓰레기 제로와 원년으로 이렇게 선포까지 해놓으신 상황인데 지금 이 해양 쓰레기 발생과 처리 대책을 보는 시각 어떻게 지금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는 그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해안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저희 6,700km에서 전국의 약 47%, 섬은 2,100여 개에서 전국의 약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해양 쓰레기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이 많고 또 양식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업인이 토유한 쓰레기, 또 육상에서 온 쓰레기, 외국에서 온 쓰레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은 금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금년을 해양 쓰레기 제로와 원년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 서삼석 의원께서도 통계에 불분명, 신우철 군수님께서도 원인 불명의 쓰레기가 이 처치 곤란한 지경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세요. 해양 쓰레기 발생량 현황 자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확한 자료들이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양 쓰레기 종류와 오염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제 신우철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군에서 1년 쓰레기 처리량을 보면 대체적으로 5,000톤에서 6,000톤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 처리량 보면 전체 그 발생량의 한 70% 정도를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쓰레기라 그 종류를 보면은 폐어과 어망이 한 70%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그 합성 수지, 네. 플라스틱과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게 한 20% 정도. 기타 이제 목재와 기타가 한 1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70%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70%.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쓰레기량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보면은 이제 갯벌과 연안의 산란장이 황폐화되어 감으로써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식장의 생산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게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양근석 국장님, 이 신우철 군수님 말씀해 주신 완도군의 경우에는 5,000톤에서 7,000톤 가량이 연간 발생하는데 그중에 70% 정도 처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전남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예,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저희들 일제 쓰레기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년 발생량이 약 26,000톤, 이 중에서 약 절반 정도, 약 13,000톤 정도가 바다에서 그 육상 양식이라든가 해상 양식이라든가 그 어업용에서 나온 쓰레기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26,000톤 발생량 중에서 매년 수거량이 약 22,000톤 정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수거된 것이 전체적으로 약 8만 톤, 전남도내 약 8만 톤 정도로 쓰레기가 잔재해 있고 그중에서 물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가 약 5만 톤 정도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얘기 데이터를 이제 톤수 어느 정도 된다, 처리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 일반 시민들이나 어민들 이런 분들이 이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관광을 즐기는 과정에서 해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괴리된 데이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굉장히 저희 MBC에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송명달 국장님,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나 통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지금 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발생량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해안선이 상당히 한 15,000km 정도 되는데 해안선을 또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요 지점을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본 조사를 하고 이제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게
이제 육상기인하고 이제 해양에서 이제 기인하는 그런 부분인데 육상기인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천을 따라오기 때문에 예. 그 주요 하천의 이제 인구 분포도라든지 이 평소에 쓰레기를 이제 얼마나 버리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안가 면적들 예.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육상기인 이제 발생 원인을 추정을 하고 해상기인 발생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선 척수라든지 양식적 면적 그리고 뭐 주요 항만들 유입량 등을 토대로 해서 그런 육상기인, 해상기인 발생량을 추정해서 그걸 합산하는 이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 지점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거를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해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더해서 생산을 그런데 이제 한다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 같은 경우보다도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어민들 주민들의 좀 예. 인식들이 높아져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발생량들을 또 뽑아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요 쓰레기 조사를 저희들이 5년마다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를 하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실제로 보면 한 8, 9% 정도 예.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줄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예, 말씀인데요. 예, 서선조 의원님 지금 이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도 일단 통계치가 전국 단위 통계치와 전남 단위 통계치, 그다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송명달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통계 생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입법기관에서 보셨을 때 이런 통계의 차이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지금 이 통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남도나 해수부가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우철 안도군수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예.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발생 현황을 좀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이 수거량으로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우리 해수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을 추치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우리가 객관화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도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네. 신뢰도 자체가 네. 의문이 가는 그런. 그러니까 그 수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처리 안 할 수는 없지만 네.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 그랬는데 차제 5년이 아니라 저는 뭐 1년 아니 뭐 5개월에 한 번 정도 해도 저는 이걸 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적 쓰레기, 부유 쓰레기, 해안 쓰레기 뭐 세 종류로 크게 나누는데 침적 쓰레기 말고는 뭐 심지어 부유나 해상 쓰레기는 오염도조차도 측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최근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남서 동해에 2,200여 척 이상의 침몰 선박이 있는데 과연 침몰된 선박은 어떤 해양 쓰레기에 속하느냐, 침적 쓰레기에 속하느냐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졌는데 아직도 그 답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런 개념 정리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수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해양 쓰레기를 그 문제점을 굉장히 많은 차례 많은 보도를 하고 특히 목포 MBC 같은 경우는 이 해안이라든가 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하는 보도를 할 때 주로 이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들을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와중에 지금 그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쓰레기 성상을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의식이 상당히 해양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해양 쓰레기 종류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환경에 가장 유해하고 조금 전 송명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염도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투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님께서 먼저 그
해양 쓰레기 가운데 일단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구분해 보면 침적 쓰레기나 또 가라앉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미관상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수출호품과 플라스틱 같은 것은 연안 바닷가에 밀려서 네. 거기서 굉장히 미관상도 좋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세한 플라스틱과 수출호품 네. 이게 이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국내외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완도에서 이와 같은 그 부피가 큰 특히나 이제 수출호품 이거를 그 감용을 하기 위해서 해양 쓰레기만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 전담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8년, 19년에 지금 8명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감용기라는 차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수출호법을 30분의 1로 이렇게 압축시키는 그래서 재활용하는 예. 감용기 차량을 2대를 움직여서 했더니 지난해 보니까 약 5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차량에다 소각기를 여기에는 이제 친환경 소각기가 돼야 되겠죠. 네. 이 소각기를 달아서 그런 미세한 플라스틱과 수출호품 이걸 소각시키는 예.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예.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네. 그래서 지난해에 제15회 대한민국 자치 경영대전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우수 축하드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심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는 건데 전남에서 상황에서 보면 완도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해결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양 국장님? 저희들도 지금 그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쓰레기를 분류를 해 보면은 플라스틱하고 수출호품이 거의 70% 이상이고 나머지 초목이나 이 정도가 30%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 저희들이 첫 번째로 그 플라스틱이나 그 수출호품 같은 경우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쪼개져 가지고 대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출호품 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출호품 감 용기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부자 사업 이거를 저희들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수출호품을 감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송 국장님,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양식업이라든가 천일염 생산이 많은 부분이어서 지금 해양 쓰레기 가운데서 특히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플라스틱 문제 이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해양 쓰레기 한 80% 이상이 지금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플라스틱들이 또 침전돼서 또 부유돼 있다가 그것이 이제 풍화작용에 따라서 쪼개지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결국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다 그렇게 네. 보고 일단은 해양 쓰레기 그 플라스틱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일단은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예,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뭐 이제 내륙의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해서 일단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좀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사실 발생 원인자들이 사실 이 부분들을 좀 버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 원인자에 대한 좀 책임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민들께서도 또 사실 요즘은 또 자발적으로 뭐 폐부패라든지 폐우구들을 또 집화장이 또 많이 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회수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발생한 그런 또 수거 체계를 이제 관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어민들 또 주민들이 스스로 플라스틱을 좀 줄이고 쓰레기 발생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인식 개선들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 쓰레기 가운데서 이제 플라스틱 부분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통계라든가 이렇게 쓰레기 수거 처리, 그다음에 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이유가 이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이제 책임은 국가가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그 해양 쓰레기 수거 책임이 이제 이원화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먼저 이제 기초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우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는 지자체가, 예. 그리고 부유 및 침적 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공단이나 어천어항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쓰레기가 그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만 돼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류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이거는 국경을 초월할 수도 있고 지역을 초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밀려오는 쓰레기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 이제 이와 같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가는 것이 예. 앞으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서 의원님 이 그 신호철 교수님 지적에서 이론화 문제는 항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입법기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신 문성혁 그 해수부 장관 당시 이제 후보자님께 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 장관께서 저는 방금 신호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테두리 내에서 반드시 저는 일원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이렇게 뭐 되풀이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안 쓰레기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해안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아직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015년부터 지금 정부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아직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형성되지 않은 신뢰를 격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신데 어쨌든 그 또 다른 쓰레기가 어느 특정 지역에 몰렸다 그래가지고 예. 그걸 그 특정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발생 원인을 못 찾았을 바에 네 쓰레기도 아니고 내 쓰레기도 아니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처리해야 할 그런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쓰레기 처리 문제만큼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 중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주무국장님이신 송민덕 국장님께서 지금 이 일원화 문제가 수년간 계속 진행되어 온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레기 발생 원인이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져 있다고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나보고 하라고 하면 많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원화를 하자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재정의 문제인데요. 국가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 사실 조금 그 부분이 좀 간단치만은 않은 것이 일단은 뭐 말하자면 이제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육지에서 벌어지는 내륙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자체 환경부에서 이제 법안 만들고 있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부유성,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또 저희들도 충분히 지자체만이 좀 해결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것은 또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은 국가에서 과연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국가 조직 뭐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실은 지역 실정을 또 잘하는 지자체가 충분히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쓰레기를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가의 결국은 국가기관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또 손발이라는 게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을
이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화보다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남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을 하실 때 이 언론과 지역민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방금 송명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 이 재원을 어떻게 하려고 이 제로화를 선언을 하셨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 그 이론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로화를 선언하실 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건의를 하시겠죠? 예, 어떤 방식, 왜 그런 건의가 필요하고 전남도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가 육상, 해상, 애국 기인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또 원인자를 딱 규명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 위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침적 선문 해수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이 한쪽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강 같은 경우는 일반 국비로 해서 약 70% 정도가 지원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해양 쓰레기는 지방 균특으로 해서 50%만 지원이 되고 또 나머지 50%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국비로 저희들이 그 해양 쓰레기를 강 수준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송 국장님 이 지역 균특으로 하는 자금을 국가 일반 국비로 지원한다. 이 부분에 이제 해양수산부 범위를 떠난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재정당국하고 좀 같이 저희들 안 그래도 뭐 전남도 양국장님께서 또 지금 같이 저희들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신일조 교수님, 지방 균특하고 일반 국비로 지원하는 했을 때 지자체가 받는 그 부담감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선 저희 군이 1년에 30억 정도의 쓰레기 수거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받는 균특으로 8억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22억이 지금 전부 다 군비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앞으로 이제 균특으로 지원받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많으니까 이걸 국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구책으로 해서 가명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소각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이런 예산에 지원을 할 때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제 이게 처리를 하는데 광역 단위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완도, 해남, 강진에 거기에 처리장을 하나 해줘서 거기다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자꾸 그 감용하고 하는 소각하는 노력을 지자체가 하면서 그리고 광역 단위로 하나를 해주면 그런 예가 있는데요. 지금 화장장의 경우도 완도, 해남, 진도가 광역 단위 화장장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광역 단위로 이제 처리 문제가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일원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재정의 문제로 이제 저희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 서삼석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줘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라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점은 될지언정 이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닐 텐데요. 지금 그 이원화라고 했을 때 이 이원화를 해결하는 이원화가 필요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송 국장님께서 이렇게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이렇게 재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해양 쓰레기 대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에 떠 있거나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또 바다에 깔아 있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차원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영토를 어떻게 가꾸고 또 보존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큰 틀에서 한번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토를 보존하고 가꾸고 하는데 과연 그 재정을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의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두 번째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거 그거 뭐 안 될 것은 없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부가 바다 그 영토라는 그런 개념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토의 문제로 해양 쓰레기 대책을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이제 8월 8일 섬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해양 쓰레기 이런 부분들, 특히 무인도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유인도 같은 경우는 보존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고 무인도는 개발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꾸다 보면 이 섬 관광의 시대, 해양 관광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 이원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그리고 전남도라든가 이 지자체의 입장들이 좀 더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 관리에 대한 방안을 이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전남도가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단위에서는 최초로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하셨는데요. 예, 예. 제로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게 된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그 많은 해양 쓰레기가 침적돼 있고 네.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어업인들이 투기하는 쓰레기, 강에서 내려온 쓰레기, 외국에서 들어온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있고 또 분위기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한 차례 셋째 주 금요일 날 전 시군에 똑같이 해서 가장 연안 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달에는 24일 날 전 시군 공동으로 저희들이 그 해양 쓰레기 제로화 그 정화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각종 제도 개선, 그 예산 확보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아까 신우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서 지방 재정은 어려운 이런 형편이라 지금 당장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쓰레기 사업비가 한 80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금년에는 약 50%가 증가된 약 120억 규모로 해서 대폭 늘렸고요. 네. 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해양 쓰레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면은 조금 그 쓰레기 제로화에 한 발짝 좀 다가선다고 보십니까? 신우철 군수님 어떻습니까? 네, 전남도에서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남도와 보조를 맞춰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오롯이에 작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회수해서 온다든지 이런 예. 문제를 이제 업인 스스로 갈 수 있게 하면서도 그럴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또 그 수매 사업을 한다든지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회수를 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삼석 의원께서는 이제 전남도당 위원장도 함께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남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해양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한 그 직접적인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확보하시고 그 지원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당장 뭐 쓰레기 일원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니까요. 기초자치단체나 뭐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은 정부하고 이렇게 수기를 해서 대폭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한 그런 원인 규명이 저는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로 과정에서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가 대부분 뭐 거물 같은 거, 폐기물 같은 거 예. 싣고는 나갔는데 그걸 버리고 온 거에 대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출항 시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관련 그런 규정이나 법들을 좀 선행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어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발생 자체,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겠지만 또 노력을 하겠지만 이 발생 자체를 줄인 방법을 제도화시키는 것도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례로 이제 어민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송 국장님, 지금 어업 관련 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민들 방금 이게 실명제도 얘기하시고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꾸려갈 계획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저 존경하는 서삼석 의원님께서 사실 또 뭐 저희들 많은 또 정책적 또 재정적 지원들 많이 해주고 예.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구 관리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어구 실명제, 좀 어구 실명제를 강화하면은 이제 이 어구가 누구 것이다 이 부분이 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구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전자어구 식별 시스템 또 그런 부분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좀 이제 폐어구의 해양 유입을 좀 최소화하고 또 이제 결국은 뭐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자에 대해서 뭐 이제 원인자에 대한 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 개선 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제 해양 폐기물법이 지금 좀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제정이 되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결국은 이제 어민들 교육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 홍보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지원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각종 이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어민들께 그런 교육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또 이왕이면은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어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 또 어민들 또 이제 가족들 또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 그런 교재들을 좀 맞춤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뭐 전남에서 먼저 또 뭐 금전을 해양 쓰레기 제로화 대책 그렇게 추진하고 계셔서 무척 감사드리는데 저희들도 원래 이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좀 원년의 해로 그렇게 예. 삼고자 해서 저희들 바다의 날 계기로 좀 대대적으로 좀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지금 좀 뭐 드라마라든가 또 그런 다큐 통해서 좀 하는 방안도 지금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토론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다 끝나서요. 저희가 이제 맺은 말로 지금 전남도가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하셨고 그 정부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의 제로화를 이제 선언하시고 이제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제로화 반드시 이것만은 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맺은 말을 간단히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근석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해양 쓰레기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영록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최우선 정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몇몇 어업인들하고 시군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해양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 또 자기 쓰레기는 대가져온다거나 이런 것에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줄여나가서 저희들이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또 어업인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호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별로 해서 해양 쓰레기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로 하겠죠. 네. 그러면서도 저희 군에서 행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수거 전담 처리반을 운영하듯이 예. 이런 것을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감정기 차량과 친환경 또 소각기를 설치해서 예. 이런 노력을 병행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을 했던 광역 단위로 이렇게 그 처리장을 운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수거와 그다음에 처리가 이렇게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송명달 국장님, 이 해양 쓰레기 제로화 반드시 이것만 해야 한다.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그게 가장 필요하고 이제 기묘하다. 그리고 발생된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거하느냐, 수거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또 어떻게 재처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도군에서 상당히 또 선도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저희들이 처리 단계별로 지금 정책들을 지금 마련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 뭐 발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정부의 노력들 또 지자체의 노력들도 사실은 뭐 국민들 또 어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많은 국민들 또 이제 어민들께서 각별히 관심과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또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그런 해양 쓰레기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님 한 말씀 주시죠. 관련인들의 의식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고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 규명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표준 매뉴얼들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라도 이런 R&D 개발 사업비를 대폭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바다는 과거처럼 해양 투기를 했던 그런 시절의 수용 개념의 바다가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토라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양 생물에서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가 발견되는 것은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와서 저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과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해양 쓰레기에 상당량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해양 쓰레기 문제에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망가진 자연 환경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